팬데믹 상황에서 군전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먼저 건강하시고 또 바라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신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로 신안군수로 재임한 지가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안군은 우리나라에 섬이 한 3,300개 있는데 1,004개 섬이 신안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우리 신안군이 천사섬, 그러니까 숫자 1004의 천사섬이 아니라 정말 한국 또는 전남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천사섬이 될 수 있도록 된 것이 지금 천사대교가 그도 2019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고 또 금년 3월 달에 임자대교하고 추포대교가 준공이 돼서 이게 섬들이 지금 4개 섬이 5개 섬이 육지가 되고 또 그 섬이 육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섬에서 비금도초, 흑산, 신의하의 장산을 갈 수가 있어서 정말 섬에 가는 것이 획기적으로 시간도 단축되고 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고 또 안개가 끼어도 다닐 수 있도록 돼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또 더불어서 또 여기 와서 또 다리가 아직 안 나는 비금도초라든지 신의하의 장산에 저희들이 야간에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비금도초 같은 데는 10시에 들어간 배가 있고 또 11시에 나와서 거기서 비금도초에 출발한 배가 있고 신의하의 장산도 11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고 육지에서는 9시 배가 마지막이어서 섬에 가더라도 언제나 흑산을 제한 나머지가 다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된 것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교통 인프라 부분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섬에 내려가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제 전임 군수 시절에 해놨던 버스 공영제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천사 택시, 천사 버스 등을 운영해서 야간에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고요. 또 작은 섬 같은 데는 또 이제 큰 섬에 내려서 다시 도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도선도 완전 공영제처럼 기름값 또 선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배 운영비 같은 것을 다 지원하게 돼서 적은 섬에 사는 사람들도 좀 불편을 최소화했던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전남도가 지금 섬 사람들한테 1,000원 여객선 하게 됐는데 우리 신안군은 먼저 중도에서 자은 구간, 도처에서 하위 구간에 1,000원 여객선 그리고 1톤 미만 승용차는 2,000원으로 지금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다리가 언제 놔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증도 임자에서 목포로 왔다가 신의하에 가거나 안자팔금 암태를 갔었는데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목포로 안 나오고 바로 북부에서 중부권으로 중부권에서 남부권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 시스템이 이제 환상형으로 완전히 만들어놨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의 변화가 아닌가,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이제 각 섬마다 그 섬의 특징을 살려서 공원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도초도 같으면 수국에서 임자도 같으면 옛날 튤립의 섬으로 이름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홍매의 섬을 다시 거기다가 첨부하고 또 지도 같은 데는 나일락의 섬, 선도 같은 데는 수선화 섬, 또 병풍도 같은 데는 맨드라미 섬, 순례자의 섬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곳곳의 문화 자산들을 활용해서 이제 병풍도 같은 데는 그전에는 1년에 외부 사람들이 100명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 다녀갔었냐? 이 코로나 시대에 5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또 퍼플섬도 지난 3년 동안에 보라색 섬을 꿈꿔가지고 금년 12월 2일 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UNWTO에서 제1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만 작년 말로 29만 명이 다녀가는 등 정말 신안군이 그동안 섬이어서 교통도 불편하다.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예상을 뒤엎고 또 바뀌는 그런 부분. 또 아마 지금
그 언론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 국가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신안군 예산도 안 쓰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나는 정말 태양광 업체들이 협조를 얻어서 지역 주민들이 석 달에 한 번씩 1인당 10만 원에서 5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지금 앉아 살아 지도가 금년에 받고 내년에는 사옥도 이임자 중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향후에 2028년에는 바다에다 8.2기가 해상 풍력을 해가지고 국민들 1인당 월 50만 원씩 받도록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이 공유제도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입니다. 그것도 감사원하고 한 1년 6개월 싸워서 저희들이 쟁취한 제도인데 아마 그 제도가 지금 농어민 지역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신안군이 7년 만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뭐 앉아 살아 지도가 늘었지만 앞으로 이제 전 지역이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면 아마 인구는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섬별로 1도 1 뮤지엄을 만들어서 그 섬마다 세계적인 그런 예술가들을 모셔가지고 지금 미술관, 박물관을 만들도록 하고 현재 지금 12개를 완성하고 앞으로 12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가장 뮤지엄이 많은 그런 자치단체 그리고 섬이지만 문화예술이 꼽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득 측면에서는 천일염 옛날에는 뭐 담배 한 갑도 안 됐었는데 2018년에 지금은 이제 2만 원 20kg 한 포대에 갈 정도에서 천일염도 소득이 높여지고 있고 각종 농수산물 부분에 있어서도 유기농 면적 또 친환경 농업 면적을 넓혀서 유기농 면적도 전국 제1 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좀 높이는 부분 또 개체꿀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그 김 또는 새우 전복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양식학교를 만들어서 그 입수한 사람들이 가서 후계농으로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득 기반까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 질문할 요지를 군수님 먼저 지금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22년 지금 새해가 지금 이렇게 맞이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안하면은 이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인식에 신안 그러면은 우선 염전 그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승화시켜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그런 그림 구상은 안 해보신 적 없나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정도에 발생했던 그때 이제 염전의 그 이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을 때 비하면 그때는 이제 고질적으로 염전 소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됐던 것인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비슷하게 있는데 이번에 사례는 대체적으로 임금을 안 줬던 사례.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앞에다 섬이라는 걸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공단이라든지 또 노사 관계가 있는 곳에는 그런 문제가 다 있는데 언론에서 그것을 너무 왜곡해서 부각을 하고 특정 또 인터넷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안을 공격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염전 그 경영자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강수를 지어서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동안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매번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또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이번에 이제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권조례를 만들고 우선 염전 같은 데도 시범적으로 이번에 그 임금을 체불 했던 그 염전에 대해서는 1년간 영업 정지를 처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또 염전 종사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금년 연말에 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결의대의도 하고 또 현재 지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기면 또 보조금 지급도 지금 안 하겠다 등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이면 신안 경찰서가 생깁니다. 예방활동을 좀 경찰에서 이 문제는 꼭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치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 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후년에 경찰서가 생기면 경찰 분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더 밀착해서 하고 또 우리 군청의 계장급 한 명당 1인 1업소를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불시에 거기에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거나 또 저희하고 고발 조치하도록 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지역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임금 관계로 체불 하고 또 임금을 안 주고 그 사업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근데 꼭 우리 신안군에서 만들면 섬 뭐 이렇게 노예다 이런 식으로 섬 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됨으로써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체의 인구 중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800가구밖에 안 됩니다. 22,000 가구에서 한 4%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는 부분이어서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그 섬 지역 주민 전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왜곡 보도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요청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염전했던 또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 법망을 피해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의 특별한 사례를 일반적인 사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깨끗하게 자정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인 측면을 이번에 더 강구해서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안 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신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공선 지금 행정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안은 특수한 어떤 이 지자체여서 그 다니기가 이 행정적으로 다니시는 군수님께서 어디에 다니시기가 참 불편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군수님 좀 뭐 소견이라든지 사견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군수로 와가지고 섬이 너무 멉니다. 뭐 계속선으로 6시간 가는 거 보통 2시간, 1시간, 뭐 30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섬에 내렸다 해서 그 바로 이리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승용차를 타고 또 가야 될 그런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이제 종전에 경비정 같이 생긴 그런 배에서 요트처럼 배가 적게 하고 빨리 가게 지금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기 가고도 정도 갈 때는 저희들이 가는 편이 예를 들어서 해경, 뭐 육경, 소방 뭐 이런 또 도지사님 간다고 헬기 뛸 때 그런 헬기 등을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헬기 한 대가 400억, 500억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군에서 헬기를 사서 행정적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도, 완도, 신안이 합쳐서 산불 진화용 헬기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한 일부 지원받고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조금 프라임카가 나오면 조금 교통이 좀 우리가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프라임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구매해서 섬 교통을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공유제를 이익공유제를 하고 계셨는데 그 처음 시작하실 때 엄청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헤쳐나갔습니까? 사실은 2018년 7월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센세이션한 일이죠. 그럼 2달 만에 의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 입법으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조례가 없었고 그리고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받은 이유는 뭐냐?
왜 민간 기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느냐? 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었냐? 그래서 저희들이 1년 6개월 동안 감사원을 설득하고 또 논리적으로 좀 대변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신안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 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서 밀어붙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게 국민 전체로 할 거냐, 어떻게 배분 구조를 만들 거냐, 또 여기에 우리가 공사비 총 공사비 그러니까 100메가면 2천억이 필요한 아니죠. 메가당 20 그러니까 2천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4%면 우리가 80억을 출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익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럼 이 80억을 누구한테 빌릴 거냐, 보증은 누가 쓸 거냐 등등 또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무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 공제를 할 때는 그동안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땅 주인 몇 사람만 땅값 좀 더 주고 가져가고 또 그때 좀 반발한 사람들한테 보상금으로 200, 300 주고 말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 할 길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가지고 덴마크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는 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이렇게 심한데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리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가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익을 서로 똑같이 이익을 나눈 방법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이제 그런 착상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고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안 믿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돈 한 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10,000원 내고 배당을 받는 것. 몇 배를 받냐. 1년에 40만 원, 48만 원. 식구가 10식구면 480만 원을 받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4번 받으면 1,6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지금 주민들이 이제 이번에 돈이 나가니까 아 이거 사실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지나온 3년이라는 과정 속에 단 하루도 아무도 우리한테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어느 모형도 없었고 우리가 이런 과정마다 우리 고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금융권에서 어떻게 생각할 걸까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발전 사업자들은 어떻게 반발하는데 설득할 거냐 이런 게 하나하나 과정이 정말 지금 이제 제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나눠주니까 단순하고 심플한 것 같지만 그 3년이라는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찾아가는 정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갔던 과정이 아니었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확대되고 또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각 섬에 1도 1곳을 지금 지정하고 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 관광군이죠. 이제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오시는 관광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 준비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선도 같은 데도 인구가 130명 사는 섬에 슈퍼 하나 없고 식당 하나 없고 그런 섬이 그 할머니 한 분이 15년 전부터 수선화를 심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이템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수선화의 여인, 그 집을 수선화의 하우스, 그 섬을 수선화의 섬을 만들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수선화를 처음에 안 심으려고 그랬어요. 왜? 수선화 심어서 거기 돈이 나오냐. 우리는 안 심겠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 선도에서 수선화를 심으면 마늘 양파 심은 대신 값만큼 치워주겠다. 마늘 양파 1년에 다 재배해서 남는 수익금이 얼마다. 200평당 10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참여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첫 해에 한 2만 명 가까운 12,000명 정도가 다녀가면서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이 흥분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섬이 수선화 섬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한국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그 지역 출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돼요. 지역 주민들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인 성공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숙박시설이 없다. 또 편익시설이 없다. 또 식당이나 그런 뭐 카페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지역 주민들 스스로도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도시에 있는 그 자제분들이 다시 귀촌해가지고 그런 걸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편익시설.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 편의를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좀 그 섬을 자주 다닐 수 있도록 교통편만 제공을 하면 그런 주민 편의 시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일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그것이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편익시설이 오르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따로 어떤 지원 같은 거 할 생각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선화 섬이니까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섬을 노란색 섬으로 가기 위해서 지붕을 색칠한다든지 돌을 아스콘을 깔아서 도로를 정비해 준다. 기반 시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선착장도 여객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카페리가 되는 선착장도 넓혀주고 또 여객선 터미널도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이제 기반 시설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편익 시설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소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에서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투자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그런 데서 군에서 카페를 지어갖고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숙박시를 지어 운영할 거 없는 거고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융자 그런 것을 알선해 줄 수 있어서 아마 매년 조금씩 나아져서 앞으로 4, 5년만 지나가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신년 처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은 신안에 대해 신안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1차적으로 우리 금년 6월까지 저희 임기입니다만 6개월도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못했던 흑산공항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국립공원위원회 해수부하고 환경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하도록 하고 또 이번에도 언론이 크게 났지만 추포에서 비금으로 가는 다리가 3,870억 또 암태내에 도로 확장하는 580억 그런 사업들이 적게 좀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자라도에서 장산으로 가는 다리 문제도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금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우리 신안군에서는 섬의 교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개체꿀이라든지 또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그런 소득을 좀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서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역점 두고 있는 것은 농수산업으로 해갖고 우리 지역이 한국에서 1등 가는 자치단을 만들려면 불가능합니다. 뭘 할 거냐?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 그래서 섬별로 그런 뮤지엄들을 더 만들어서 세계적인 작가들은 뮤지엄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 또 신안을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힐링하러 오신 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문화시설을 보완하고 또 지역별로 섬별로 특성화 만들어서 공원과 또 꽃섬, 사계절 꽃피는 섬을 만들어서 정말 문화예술이 함께 어울려진 그런 섬을 만들면 그런 기반 위에 또 농수산물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하면 도시 소비자들도 신안군의 그런 아름다운 미술관, 공원, 정원 또 꽃피는 섬들을 보면서 제값을 주고 사고 우선적으로 사주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남는 6개월 동안에도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하고 협력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빠른 시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 이제 선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사이에서라도 그런 소득과 관련된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겨서 꼭 제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